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미로 그림 그리는 윤슬입니다. 오늘은 수채화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수채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림을 아직 5장도 그려보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왕초보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이에요. 사실 가이드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데 정말 궁금한데 찾아봐도 잘 없는, 그렇다고 어디에 물어보기도 좀 그런 한마디로 거창한 건 아닌데 이제 막 수채화를 시작할 때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셔야 될 텐데 이제 오늘 시작하신다 수채화를. 그럼 스케치하는 거는 하셨을 거고 제 영상에 스케치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제 채색으로 넘어갈 거예요. 채색을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채색을 하려면 일단 물감이 있어야겠죠. 고체 물감을 구매하셨다면 물감을 까면 됩니다. 물감 까고 물감 이름 적어두면 좋아요. 고체 물감은 여기서 준비가 끝입니다. 튜브 물감을 구매하셨다면 물감을 짜야겠죠. 네, 하프펜에 짜도 되고 팔레트에 짜도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보기에 예쁜, 내가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은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만일 팔레트에 짠다. 그러면 짜는 순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긴 하지만 제가 올려둔 영상이 있어요. 물감 짜는 순서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팔레트에 짜는 방법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짠 다음에 물감을 말려야 되죠. 말릴 때는 펼친 채로 말려야 되고요. 덜 말랐는데 덮으면 윗부분의 물감들이 떨어져서 색이 섞이겠죠. 그래서 못 쓰게 됩니다. 꼭 펼친 채로 그늘에서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서늘한 곳에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물감 짰는데 하루 지났는데 안 굳어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2주 정도는 기다려주셔야 돼요.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다. 그러면 3주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건조한 날씨라면 2주가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감이 푹푹 묻어나지 않는 정도까지 굳혀주셔야 돼요. 여기서 잠깐 궁금할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물감은 꼭 말린 뒤 써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짜자마자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굳혀서 사용할까요? 튜브 물감을 바로 짜서 사용하면 물감이 너무 진하잖아요.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물 조절, 색감 조절, 농도 조절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굳혀서 사용하면 붓으로 여러 번 문질러야 녹기 때문에 아직 물감이랑 친해지지 않았다면 굳혀서 사용하시는 게 농도 조절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굳혀서 사용하시는 걸 초보자분들께는 추천드려요. 자, 이제 물감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붓질을 해봐야겠죠? 붓을 새로 구매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붓 여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붓을 까볼게요. 비닐은 까서 버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동그란 보호 캡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버려주세요. 가끔 붓을 보관할 때 이거를 끼워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붓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분모가 끼어가지고 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붓을 보면 빳빳해요. 이거는 붓모의 모양을 고정해두기 위해서 풀이 발라져 있어요. 이걸 제거해야겠죠? 제거하는 방법은 그냥 물에 씻어주면 됩니다. 뜨거운 물 안 되고요. 네,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차가운 물에 씻어주면 되는데 물을 묻힌 다음에 손으로 살살, 절대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살살 문질러주세요. 그러면 살짝 풀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 다음에 물로 헹구어주면 준비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색칠을 하기 위해서 붓으로 물감을 덜어내 볼게요. 붓에 물을 묻힌 다음에 팔레트에 짜둔 물감에 문질문질 문질러주세요. 그러면 붓에 물감이 묻겠죠? 이러고 바로 종이 위에 올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얼룩이 지고 고르게 펴발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물감을 발라야 될까요? 붓으로 팔레트에 짜둔 물감에 문질문질합니다. 여기까진 동일해요. 그 다음에 바로 종이로 가는 게 아니라 팔레트 빈 공간에 이 물감을 풀어주세요. 문질문질 해주세요. 많이 문질러주세요. 물감이 고르게 풀릴 때까지. 팔레트에 물감을 풀어주는 동안 물감이 붓에 고르게 저절로 발라지기 때문에 종이에서 얼룩 없이 고르게 발라집니다. 물 조절도 팔레트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농도 조절도 팔레트에서 이때 문질문질 할 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색을 한번 섞어볼게요. 물감 섞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잘못된 예라고 하기에는 저도 사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일단 잘못된 예라고 해서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파란색은 문질문질하고 바로 노란색 물감 위에다가 문질문질하면 노란색 물감이 당연히 지저분해지죠. 그리고 이런 상태로 바로 붓을 종이에 올리면 안 됩니다. 색이 정말 탁해지죠. 완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색을 섞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바쁠 땐 이렇게 꼭 하진 않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연한 색을 먼저 붓에 묻혀주세요. 골고루 묻혀준 다음에 팔레트에 풀어주세요. 넉넉하게. 그 다음에 붓을 한번 헹궈줍니다. 깨끗하게 씻을 필요는 없지만 헹궈준다는 느낌으로 노란색을 빼줍니다. 그러고 붓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진한 색을 아주 조금만 풀어주세요. 진한 색은 여러분들의 예상보다 조금만 풀어도 진하게 발색이 나와요. 물감을 많이 넣으면 정말 진해지거든요. 그럼 다시 연한 색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진한 색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연한 색을 가져와야 되고 무한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아주 조금만 톡 건드려서 풀어주고 색깔을 본 다음에 너무 연하다 싶으면 또 조금만 톡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한 색을 풀 때는 톡톡 건드리는 느낌으로 조금씩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원하는 색깔이 됐으면 아주 많이 문질러서 색이 고르게 섞이게 해줘야 돼요. 물감의 안료는 고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섞어줘야지 우리 눈에서 이게 균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팔레트에서 조색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팔레트에 색을 섞을 때 제가 많이 문질러야 된다고 해서 붓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붓을 거칠게 다루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붓이 빨리 닳고 망가져요. 우리의 붓은 소중합니다. 붓은 비싸요. 최대한 오래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붓은 살살 결대로 한 방향으로 다뤄주세요. 힘을 빼고 살살 문질러 가면서 색을 섞어준 뒤에 종이에 올려볼게요. 확실히 차이가 있죠. 매번 이렇게 조색하면 좋겠지만 수채화는 물이 빨리 말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조색을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감이 지저분해져요. 아까 여기 이 노란색처럼요. 그쵸? 그러면 팔레트에 물감들이 지저분해졌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한 붓에 물을 묻힌 상태에서 지저분해진 물감을 문질문질 해줍니다. 이때도 아주 살살 힘을 빼고 살살 문질러주세요. 그러면 지저분한 물감이 붓에 옮겨 묻었죠? 그럼 이제 물에 헹궈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팔레트에 지저분한 물감을 살살살살 문질문질 해주세요. 지저분한 물감이 붓에 또 옮겨오죠? 그럼 또 물에 헹궈주세요. 이제 팔레트에 있는 물감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물감을 세척해서 깨끗하게 해주시면 돼요. 물감 닦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채색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림 그릴 때는 붓을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연필만 잡아봤잖아요. 붓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힘 조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힘을 줘서 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과장이긴 한데 이렇게 벅벅 문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붓이 상해요. 종이가 상합니다. 그러니까 붓과 종이가 다 상하겠죠? 그러면 그림이 망치겠죠. 네. 그래서 붓을 잡을 때는 책상에서 그릴 때는 연필 잡듯이 잡아주면 되고 이젤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조금 멀리에서 잡아주면 되는데 힘을 살짝 빼고 어깨와 요런 데 힘을 빼고 손목에 힘을 최대한 빼고 살살 결대로 문질러주면 됩니다. 붓끝이 계속 예리해지게 하는 연습. 이것도 중요한 연습이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붓을 물에 헹궜어요. 그러고 물감을 풀어요. 그러면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팔레트에. 붓을 닦습니다. 물 조절을 해요. 그러고 다시 물감을 섞어요. 그러면은 물이 너무 없어서 뻑뻑해져요. 다시 또 물통에 붓을 담궈서 푹 담궈서 다시 가지고 와요. 그럼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 또 물 조절을 해서 물을 빼줘요. 그래서 다시 물감에 문질러요. 물이 너무 없어서 뻑뻑해져요. 네, 이렇게 무한반복이 되는데요. 이거 조금 뜨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붓을 푹 담궈서 그래요. 붓에 물을 추가로 조금 더 가지고 온다 할 때는 붓끝만 살짝 적신다. 붓의 2분의 1 부분만 물에 담궈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담궈주셔야 돼요. 붓을
풍덩 담그면 안 돼요. 네, 끝만 살짝 적신다는 느낌으로 물을 추가해주세요.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을 닦아내면 또 물이 너무 뻑뻑하고 이렇게 물 조절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붓을 너무 풍덩풍덩 담그는 게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할 때 팔레트가 지저분해져 있죠. 굳은 부분은 붓을 이용해서 살살 문질문질해서 풀어준 다음에 닦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팔레트가 깨끗해지는데 팔레트에 물감을 지웠는데 얼룩이 안 지워져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런 걸 신경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런 게 별로 제 눈에 거슬리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로 지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우개질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용하고 나면 또 물 들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보조 팔레트를 하나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바로 도자기 팔레트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팔레트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2,000원짜리 도자기 트레이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조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놓고 책상에서 하시면 별로 그렇게 자리 차지하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도자기는 착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속 편하게 도자기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이제 붓을 씻어서 보관해야겠죠. 그런데 붓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이렇게 씻는 분들이 계세요. 보이시나요? 물통 바닥에 붓을 문질문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붓이 상해요. 그래서 이건 마무리할 때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내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물통 바닥에 문지르지 않고 물 중간에서 흔들어서 씻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씻어도 잘 씻어져요. 혹시 붓모가 잘 벌어지거나 내 붓모 끝이 갈라지거나 붓이 빨리 마모되어서 닳아버리거나 그런 분들은 혹시 물감을 씻어낼 때 이렇게 물통 바닥을 씻어내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수채화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왕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질문 주신 부분들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을 제 생각을 바탕으로 제작을 해보았어요. 이 내용이 이제 막 그림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